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MC넥스고요. 코드 번호는 09752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10일 11시 3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MC넥스가 재밌죠? 예, 흐름이 상당히 3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MC넥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현재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실적도 잘 나오는데 PER은 또 상당히 낮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앞으로도 뭐 올해 작년에 1조 3천억 원, 뭐 내년 올해는 뭐 1조 5천억 원, 내후년에 1조 7천억 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천천히 성장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이긴 했는데 그다음에 올해부터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 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작년에 이제 이연된 게 올해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의 메인으로 가장 대장격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뭐 파트론, 뭐 파워로직스, 액트로, 나무가, 뭐 캠시스, 그다음에 옵트론텍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밴드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주가의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대장이 맞죠. 이 기업이. 예. 그리고 괜히 대장은 아니다. 예. 실질적으로 18년도, 19년도를 기억을 해보면은 파트론이 대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MC넥스보다는 파트론이 더 좋았고요. 19년도, 18년도 이때는. 근데 MC넥스가 치고 올라갔죠. 19년, 19년도 말부터 20년도 초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이 기업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과, 지금 국내외에 이제, 40여 개의 업체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모듈이죠. 근데 카메라 모듈이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무시 못하죠. 그래서 현대 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이고 현대모비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성장성이 이제 약간은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큰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애플의 AR 글래스 출시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애플의 AR 글래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랑 또 협업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데는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또 이제 AR 글래스를 또 따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핵심 부품인 토프 모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파른 성장을 또 기대해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22개 차종 그리고 길리 자동차의 5개 차종, 볼보의 2개 차종, 뭐 푸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이 더 강화되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매출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뭐 카메라가 예전에는 뭐 5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나중에는 뭐 20개, 뭐 30개, 40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 40개, 뭐 30개 중에서 MC넥스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주만 받아도 이게 성장성이나 이런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부분이 없잖아요. 예, 상용화가 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차 타는 사람이 그렇게 뭐 손에 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지금은 굉장히 낮은 PER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그런 거에 따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일단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전의 매물대가 지지받는지 보게 될 것 같고요. 지지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입니다. 예. 이 구간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기반으로 반등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매수 관점을 보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조금 더 밑에서 매수 관점을 보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전의 고가를 테스트하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이 다시 추세가 지속이 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추세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CES도 열렸는데 2021에서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ADAS 카메라 차량에 적용되어, 이거 너무 작죠? 그래서 좀만 크게 할게요. 네. MC넥스는 CES 21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ADAS 카메라가 차량에 적용되어 내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미러리스와 스마트룸 미러, 생체 인식 등이 차량에 적용되는 편의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캐빈 카메라 시스템은 차량에 적용되어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승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동승자, 역류와 반려동물의 차량 방치를 방지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오커펀 모니터링 시스템? 네. 네. 예,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MC넥스는 자동차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부품인 사이드 미러와 룸 미러를 대체하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스마트 룸 미러를 선보였고, 이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함과 동시에 후방 카메라를 활용한 객체 인식 시스템으로 사이드 미러를 대신하는 카메라와 후방 샤크핀 안테나에 카메라를 내장함으로 좌우 후방 영상을 룸 미러에 함께 디스플레이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그뿐만 아니라 좌우 차량의 주행 방향을 맞춰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영상을 확장해 사각 지역을 없앴고, 주차 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러니까 열심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기술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개를 함으로써 또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장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상당히 전망은 괜찮죠. 근데 다만 이제 자동차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통 이제 한 2, 3월 달에 고점이 한번 나와요. 예, 2, 3월 달 안에 고점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12월 달, 11월 달에 바닥이 나오고, 그다음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정도까지는 달리는데 2월 달, 3월 달 정도에는 그 고점은 한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기죠.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자율주행 통합 제어 시스템 DCU, DCU에 대해서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바닥이 나오고, 만약에 고점이 나오고 또 조정을 받다가 또 바닥이 나오면은 또 공략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주식 투자 전략에 있어서 활용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MC넥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국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월 5일, 2월 4일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지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가온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 현재가 92,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4,800원, 손절가 88,5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